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최근 트럼프 관련주 내에서 수급이 집중되면서 주도주 역할을 했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 흐름이지만, 트럼프 관련주들은 지속형보다는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여지는 만큼 단기적인 대응이 좋아 보이고요. 심리전이 약하시다면 되도록 트럼프 관련주보다는 기존 주도주 내 눌림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안 나오고 추가적으로 하방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만 치료 관련주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느긋하게 좀 모아 나가시는 전략이 좋아 보여요. 그다음 모아 나가셔서 뭐 이제 기다리시는 거죠. 편안하게 좀 두세 달 정도 기다리시면 제가 봤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굳이 단기적으로 좀 매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급하게. 물론 뭐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뭐 현재 지수 흐름을 한번 좀 보시면, 지금 추세 하단 이탈했거든요. 이 추세 하단선은 3중 바닥을 만든 형태. 어찌 보면은 강력한 지지선인데도 불구하고 이탈을 했습니다. 작게라도. 그러면 만약에 금일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나온다면 말 그대로 이 추세 하단을 돌파한 거기 때문에, 하향 돌파를 한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점 이탈도, 이 앞전 최저점 이탈도 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뭐 제가 예상한 대로 뭐 일시적인 반등이기보다는 이 하단 이탈할 때까지는 트럼프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째 보면 왜냐면 제조를 통해서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저점 이탈까지 된다고 한다면 트럼프 관련주를 차라리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전략이 더 나을 수는 있어요. 현재 흐름상을 봤을 때는. 그래서 금일 흐름을 어떻게 나와야 되냐, 이 추세 하단 이탈한 이 추세 하단선을 다시 어떻게 한다? 금일 재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우상향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죠. 사실 굉장히 좀 강력한 지지 라인이에요. 이 그 하단선 자체가. 그래서 금일 밑으로 밀린 척하다가 회복하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딱히 현재 흐름으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일단 흐름상으로 봤을 때마다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일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 하단 추세선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따라서 흐름 방향이 좀 틀려진다. 왜냐면 저는 사실 11월 달은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증시 흐름이 11월, 12월도 마찬가지예요. 좋지는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왜냐면 트럼프가 취임하기까지는 일단 확실히 취임을 해야지 그때부터는 좀 흐름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해가지고 일단 좀 마음고생은 좀 하시더라도 이번 연도만 잘 견디신다면 이제 내년은 전 좋다고 보거든요. 매우 좋다고 봐요. 전 내년은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2월 때까지는 좀 힘드시더라도 좀 잘 견디시면 좋은 결과 나올 테니까요. 일단은 좀 인내하시는 좀 전략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존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종목도 보시면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는 전 딱히 걱정하진 않습니다. 밀리면 밀리라지. 어차피 뭐 매수하셨으면 기다리세요. 느긋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월 12월 때 지나면 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옆으로 기어서 갈 가능성이 크다. 물론 뭐 그 사이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도 옆으로 기어서 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져요. 전체적인 종목들이 그래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눌림자리 늘 잡고 반등이 안 나오고 추가적으로 밀린 종목들이 한두 종목이 아닙니다. 대다수가 그래요. 대다수가. 그 디지털 조선도 저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조정일 때 거래량이 밋밋하게 들어오잖아요. 증시 흐름이 좋지 않아서 수급 흐름이 엉망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과거였다면 이미 반등이 한번 나오고 밀더라도 밀죠. 아니면 신고가 나온다든지. 근데 이런 흐름이 잘 나오지 않아요. 원래대로라면. 근데 2021년 6월 이후로 쭉쭉쭉 내어가다가 2차전지 빼고는 뭐 그냥 시체입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이런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차트를 잘 보는 분들도 진짜 막 사품니다. 말 그대로 소위. 막 대회에서 막 입상하신 분들도 사푸는데 말 다 한 거죠. 기술적으로 웬만해서 잘 먹히는 장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뭐 트럼프 관련주는 먹힐 수 있죠. 왜냐면 정책주기 때문에 세력이 개입이 된단 말이에요. 세력이 개입이 돼야지 차트도 먹히는 거거든요. 근데 개입이 됐다 안 됐다 하는 종목들, 애매한 종목들은 진짜 말 그대로 먹히다가도 안 먹혀요.
그래서 현재 흐름 봤을 때 디지털 유선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흐름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땐 말이 안 되는 좀 뭐 항시 시간 흐름이 지나면 다시 상방으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좀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만약에 뭐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제 말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은 자율적이에요.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지. 시청자님들께서 자율적으로 대응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난 차라리 트럼프 관련주를 매매하는 게 낫겠어. 그럼 트럼프 관련주 매매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만 네트워스 같은 경우는 21선이 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살렸다 무너뜨렸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또 5일선이 21선을 하향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만 뭐 항시 말씀드리지만 앞전에 대량 거래량이 실린 상태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명확하게 뭐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뭐 전저점이겠죠. 이 부분에서 지금 박스권 흐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밀린 다음에 이 저점 부근 밀린 다음에 또 다시 위로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상방으로 간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뭐 트럼프 관련주들 뭐 우크라이나나 뭐 코인 관련주 전날 같은 경우 그런 종목들이 워낙 수급이 강하게 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전혀 뭐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흐름상 좀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봐요. 매매하긴 좋진 않다. 사람들이 쌍욕 나오긴 딱 좋은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투자자들 분들 중에서 좀 황당하긴 하거든요. 그다음에 비만치유 관련주들도 뭐 이렇게 하방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말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강하게 수급을 들어온 다음에 그냥 밀어버린다고? 말이 안 됩니다. 보통 이런 흐름 나와야 돼요. 이렇게 대량 거래량 실렸으면 조정 나오고 상방을 한번 나오고 미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한 번도 상방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시면 지속적으로 끌고 가셔라. 제가 봤을 때 한 3개월 정도 그냥 끌고 가세요. 반등 나올 때까지 그냥 끌고 가십시오. 비만치료 관련주든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거든요. 장난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 제넥신, 뭐 라이브, 뭐 다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아요.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다만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옆으로 좀 기회야 됩니다. 반등 흐름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사실 좋아요.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가는 게 좋다. 왜냐면 좀 각도가 상방으로 나오는 각도가 좁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왜냐면 제가 봤을 땐 차트 베이스 상으로 봤을 땐 트럼프 관련주의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옆으로 좀 당분간 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일단은 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드림C IS도 마찬가지. 다 비슷해요. 비만치료 관련주들은 흐름이 다 비슷합니다. 그냥 끌고 가십시오. 계속 반복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끌고 가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아직 시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원래대로라면 한 방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방산주들도 한 방 나오고 밀더라도 밀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금일 수급이 들어오면 바로 매도고요. 혹시라도 저점 이탈을 한다 그러면 그냥 버리세요. 일시적으로는 그냥 버리십시오. 왜냐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와버린다?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이 종목도 역시 옆으로 이렇게 좀 긴다든지 약간 이렇게 기어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 마셔라. 만약에 금일 뭐 전일 진입하셨다면 금일 반등 안 나오면 그냥 버리세요. 반등 나와도 시세가 나와도 어떻다? 적당히 수익 보시고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렌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전일 말씀드렸을 겁니다. 밀렸을 때 매수하셔라. 밀릴 때 매수하셔라. 금일 밑골이 달렸으니까 금일 같은 경우는 시초가가 살짝 약세 흐름이더라도 장대 한번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시세 수급 흐름이 일단 수급이 들어오면 매도 관점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반등 나올 것 같아요. 금일. 뭐 한일단주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대로는 나와야 되는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금일 이제 간신목을 제가 좀 봤을 때는 트럼프 관련주를 안 봐야 안 볼 수가 없더라고. 제가 봤을 때 원래 안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트럼프 관련주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시청자님도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는 코인 관련주 이제 비트코인이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전일 같은 경우 뭐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는 대박이에요. 장중 상한가까지도 쳤다가 이렇게 밀리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T사이언티픽보다는 위지트를 보셔라. 만약에 코인 관련해서는 위지트가 추가 시세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투자증권. 다만 하나투자증권은 일단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이쁘게. 우선주는 상한가 쳤다가 막판에 밀리긴 했는데 저는 보통주를 매수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추천드려요. 그렇지만 얘는 시총이 좀 큰 부분은 있어요. 시총이 좀 크기 때문에 추가 시세가 뭐 얘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어도 얘보다는 위지트를 매수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사실 둥전주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다만 이슈화 됐을 때 어찌 보면 T사이언티픽은 부담이 돼요. 따라붙기는 좀 부담이 되는 이런 자리고 오히려 이지트가 부담은 좀 덜 됩니다.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는 부담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코인 관련주를 매매한다 그럼 이지트는 더 갈 자리는 제가 봤을 때 있거든요. 그 이지트를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중에서는 저는 뭐 현대 에버다임을 좀 봅니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시간으로는 한 2% 정도 빠졌지만 뭐 시간에랑 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시간에가 2% 빠져도 다음날 갭상승으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만약에 뭐 이 패턴 같은 경우는 밀린다 하더라도 밀려서 뭐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믿고 달고 또 신고가 나올 확률이 커요. 제가 봤을 때는 더 간다는 얘기예요. 갭상승을 이렇게 좀 강하게 뻗었기 때문에 또 앞전 장대 한봉을 어떻게 했다? 넘겼다. 넘긴 형태로 이렇게 좀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밀린다 하더라도 맥점입니다. 믿고 달린 형태로 장대 한봉 달 가능성이 매우 커요. 제가 봤을 때 아니면 뭐 음봉 모양으로 한번 얘 특기죠. 한번 가로잡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전 고점 돌파는 넘길 겁니다. 왜냐면 일단은 불확실성이 가셨잖아요. 트럼프가 여튼 당선이 됐잖아요.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앞전이랑은 또 틀리거든요. 앞전은 불확실성이고 현재는 확실한 게 좀 트럼프가 밀어붙일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입을 좀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금 보내면 우크라이나 끝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막 우크라이나도 압박을 하고 있고 러시아도 압박하고 있거든요. 휴전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그 소화 과정을 거쳤을 때는 좀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좀 형태고 그리고 또 머큐리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머큐리도 제가 봤을 때 뭐 금일 음봉만 잡고 뭐 다음날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금일 살짝 밀리면서 이슈화가 되면 상방으로 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300일선이 여전히 위에 있기 때문에 저항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0일선까지 꽂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추가 시세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얘도 우크라이나 관련주죠. 머큐리도.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뭐 현실적으로는 현대 에버다임이 뭐 제일 좀 좋아 보이긴 해요. 우크라이나 관련주 중에서 물론 신용 비율은 좀 높습니다. 8.86%이긴 한데 얘네들은 애초에 바닥부터 신용 비율이 높았어요. 특이하게. 근데도 시세가 나와요. 신기하게. 신용 비율이 8%가 넘어가는데도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딱히 신용에 대해서 딱히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8% 정도에서 이렇게 올린다라는 건 세력들이 신용을 쓰면서 올린다라는 거니까 개인들이 신용 쓰면 세력이 안 올리지. 제가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